네, 이어지는 히든마켓 리포트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주 전이었죠. 클라우드 관련해서 대형주 안에서 이 종목 살펴보자 해서 네이버를 탑픽을 골라주신 이후에 네이버 좋은 흐름으로 또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라면서 지금 숨은 히든마켓 리포트를 통해서 숨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반도체 분야의 그 혁명적인 기술 두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도 하나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 반도체 분야 한다면 우리 대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주제 혁명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반도체 기술 중에서 이제 혁명적인 기술과 연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꼭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본 경제 산업성은 그제 7일이죠. 우리나라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시행령에서 일본은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바꿨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그 이제 A라는 그룹에서 B라는 그룹으로 이제 내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된 핵심 소재 3개 품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것 외에 추가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좀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행세칙에 나올 때 반도체 소재 원래 알려져서 세계 품목 이외에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완화를 했었는데 이게 더 좀 우려스럽다라고 짚어주셨고 사실 지금 삼성전자 쪽에 포토레지스트 수출한 거 이제 허가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과연 일본의 속내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사실은 뭐 양국 간에 이제 이런 이슈가 조금 완화가 되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추가 품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전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더 세밀하고 또 강력하게 타격하기 위한 연구를 좀 진행 중인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일본은 최소한의 피해를 보면서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하기 위해 준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뭐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 문제가 될 만한 품목 또는 반도체 뭐 분야 등에서 가장 엄중한 품목들을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타이밍에 상관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전 추가 품목을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자유무역주의에 근거한 뭐 여러 국제법도 좀 회피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아침에는 불화수소가 또 뉴스에 보니까 허가가 났다고 나왔는데 포토레지스트가 수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또 수출 허가를 더 내줄 거라는 것은 더 보장이 돼 있을까? 뭐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어제 뭐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서도 일본에서 지적한 한국의 무역관리 체계의 취약점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고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뭐 아직 불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수출 허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안심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 품목이 지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네, 바로 그렇습니다. 아마도 시장 컨센서스도 같은 생각을 사실은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한 중등급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동진세미캠인데 어제 봐도 마이너스 10%에서 급격한 상승을 오후에 보여준 것을 보면 그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불화소스를 만드는 솔브레인도 있는데 물론 아직 뭐 일본 업체에 뭐 비견될 수는 없지만 후성도 있죠. 그래도 사용 가능성을 테스트 중일 것으로 좀 추측을 합니다. 뭐 뉴스가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그 직접적인 그 내용을 좀 듣는 것이 네. 좀 좋은데 솔브레인의 박영수 부사장은 정부의 지원이 파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열처리 장비를 생산하는 장비 분야의 이제 원익 IPS의 대표이사도 일본 수출 규제 계기로 정부에서도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경험을 뭐
수십 년간 해왔듯이 정부의 지원이 현장까지 이렇게 미치는 경우는 뭐 다소 부족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 시작점부터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의 어제 주가의 움직임을 또 한번 살펴보면 네. 어제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줬다는 뉴스로 전일 대비 한 6%까지 하락하다가 오후 들어 이제 빨간불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분봉이 나오는데요. 정부하고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협력과 지원이 과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센티멘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반면에 일본으로 한번 우리가 가봐야겠습니다. 일본으로 가보면 이제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한 달간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의미 있는 반등을 했는데 어제 한 9% 올랐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는 분쟁 이후 처음으로 수출 허가가 난 이후에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인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어제 뭐 일본 관련주들은 그죠.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후성이 뭐 에칭가스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으로 강하게 급등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주춤하고 계속 이제 우리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이런 반도체 회사 관련해서 이제 급반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헛갈리죠. 우리나라도 오르고 일본도 올랐으니까요. 이게 간단합니다. 서로 간의 생각이 좀 틀린 겁니다. 일본은 양국 간의 분쟁 이후에 첫 품목 말씀하셨다시피 포토레지스트 허가가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고 우리는 국산화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한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하고 계신데 혁명적인 기술 소개를 해주시고 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주셨잖아요. 첫 번째 혁명적인 기술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소개해드릴 반도체 분야의 혁명적 기술은 EUV 노광 장비입니다. EUV라는 거는 Extreme Ultraviolet인데 이게 익스트림이란 말이 이제 극이란입니다. 극자외선 기술입니다. 벌써 이 기술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하니까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기술과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술을 잘 들어보시면 장기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꼭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의 성능이 향상되려면 집적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에 반도체가 그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의 사진을 지금부터 10배 또는 20배 이상 더 저장하려면 반도체의 용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뭐 주먹만하게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기는 똑같은데 10배, 20배의 저장 공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이퍼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하려면 반도체의 회로 패턴을 가장 얇게 그려야 하는데 네. 지금까지 빗은 너무 두꺼워서 빗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두꺼워서 현재 삼성전자와 TSMC가 양산 준비 중인 7나노미터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일반 빗으로 그림, 즉 회로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빗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크기 자체는 더 작아지는 가운데 용량은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빛은 두껍기 때문에 극자외선으로 그려야지 얇게 그릴 수 있다. EUV 이제 극자외선을 그려야지 얇게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반도체 미사일 공정에 이제 필수적인 이런 혁명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결론인데 그래서 EUV 이 극자외선 장비는 예전에 없었던 혁명적인 장비입니다. 네. 굉장히 비싸요. 한 2, 3천억 합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미세와 공정은 중단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좀 여기서 좀 실망하실 일이 있는데 이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듭니다. 예,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혁명적인 기술이고 사실은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예. 그러면은 EUV 극자외선 장비 우리는 이제 만들기 쉽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이 EUV 극자외선 장비를 사실은 네덜란드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에 1984년인가요? 필립스하고 ASMI라는 회사가 합작으로 이제 만든 회사인데 설립 이후에 이제 초정밀 렌즈 분야에서 칼 자이스라는 유명한 네. 렌즈가 있습니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정밀 렌즈 기술을 일단은 습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SVG를 인수했고 2012년에 또 DUV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 회로 그리는 사업 중에서는 뭐 사실상 천하통일을 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차트 나오죠. 이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EUV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근래 들어와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의 이유로 조금 조정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쭉 보시면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은 한화로 약 100조 정도 되는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예. 반도체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반도체 회사 네덜란드 이제 ASML이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게 뭐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드는데 반도체 네. 장비는 ASML이 100조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장비 회사를 추려봐도 네. 1조가 넘는 시총 1조가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제2의 혁명적인 기술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또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 큰 획을 그릴 수 있는 회사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회사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정부가 같이 도와준다는데 사실은 타이밍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고민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혁명적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극자외선에 대해서 EUV를 사실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관련 수혜주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도체의 혁명적 기술 하나를 더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 안에서도 양산이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기술은 어닐링입니다. 이것도 이제 쉽진 않지만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요. 네.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 혁명적이고 또 차세대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닐링 장비, 어닐링 기술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열처리 기술입니다. 열처리 기술인데 이렇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의 전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이고요. 네. 사실은 반도체 소재는 규소입니다. 규소인데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소는 부도체입니다. 그렇죠? 전기가 흘러야 할 때 흐르게 하고 흐르지 않아야 할 때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규소로 만든 다음에 불순물을 삽입을 합니다. 불순물을 삽입을 해야지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일부러 불순물을 넣어서 전기를 흐르게 합니다. 이 불순물을 넣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불순물 주입 시에 발생하는 열과 외부 충격에 의한 의도된 불순물이 제자리에 크게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사 사간생도들이 이렇게 행진을 할 때 그렇게 딱 맞춰서 불순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이리저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닐링은 분자 구조를 안정시켜서 이러한 불필요한 불순물을 확산을 막아서 조금 더 안정적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어닐링 열처리 기술은 원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이제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존재하는 기술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건 레이저 어닐링 기술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어닐링이란 공법이 이제 7나노미터, 소위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의 7나노, 그 다음에 DDR5, 그러니까 12나노에 들어가는 공정에는 EUV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컨셉으로 이 어닐링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율과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같은 열처리 기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EUV 공정 전환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 공정에 있어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분야 좀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다면 우리가 이러한 반도체 장비주들을 조금 더 그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회사가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이게 이제 방송에서 제가 종목들을 언급하는데 매수 매도의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분석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와운의 유료 회원들과 유한타 증권 고객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고지 드리고요. 네. 회사 친절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명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기술의 세계적인 회사이고요.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몇 안 되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이 미세 공정 전환에 따른 반드시 채택돼야 될 장비고요. 레이저 어닐링 가격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한 대. 매년 아마도 시장에서는 16대에서 한 20대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가정하면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로 추가되는데 거의 독점적이고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얼마 전에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로 PLP 비즈니스를 넘겼지 않습니까? 이 PLP하고 올레드 향 커팅 레이저 장비도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는 퀀텀 점프가 가능한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방향을 이제 삼성전자가 잡았는데 2분기의 실적을 좀 바닥으로 좀 보시고 3분기부터는 조금 관심을 돌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종목을 언급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한가를 가는 회사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업체가 시장의 기술적 경제적 헤게모니를 주도하느냐. EUV 장비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술적 경제적 헤게모니를 가진 네덜란드의 장비 업체가 시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1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장비 업체는 어떻습니까? 뭐 1조 부근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종합 레이저 장비 업체인 이오테크닉스가 네. 이를 제 사견으로는 충족한다고 판단이 듭니다. 예. 사실 삼성의 장비 국산화 얘기 이 이슈가 나올 때 가장 크게 또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이오테크닉스였고 뭐 최근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삼성 쪽에 뭐 이런 이슈 기대 때문에 이제 뭐 기대감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이 안에서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믿을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도 따로 해주신다고요? 뭐 저와 이제 상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셔서 이렇게 네. 뭐 문자도 주시고 그러는데 너무 쉽습니다. 그 유한타증권 청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방도 있으시다고요? 예, 무방도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와우넷으로 들어오시면 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분야와 함께 또 혁명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 장비주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